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귀한 건강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여행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혹시 어제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드셨나요? 이상하게 낮만 되면 먼리가 멍하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어려우셨는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도 피곤한 그 느낌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음식들이 사실은 선생님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천천히 망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시중에 떠도는 정보가 아닌 최신 연구 자료와 전문 서적을 꼼꼼히 분석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추렸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평생 병원 갈 일 줄여드리는 귀한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배관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틀어도 배관이 막히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기죠.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이 끈적한 피는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뇨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없이 우리 몸을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열쇠 자체가 부족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얻지 못한 세포는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고 갈 곳 없는 당분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선생님의 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죠.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는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친 췌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증상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갈증입니다. 평소보다 물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 속에 당을 배출하기 위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수분을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특히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의 양이 늘고 거품이 많이 나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식후조름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현상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췌장이 매우 힘들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 번째 증상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당뇨로 인해 수정체의 수분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실명의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긴다면 혈액순환과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끈적해진 피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손발이 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말초신경이 높은 혈당에 노출되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나 모래 위를 걷는 듯한 이상 감각이 나타난다면 이미 신경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과 잦은 염증입니다. 특히 사타구니나 발가락 사이처럼 습한 부위에 곰팡이 감염이 자주 생기거나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가렵다면 혈당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분은 세균의 먹이가 되죠. 8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붓는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9번째는 참을 수 없는 허기입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특히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긴다면 세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10번째는 여성분들의 경우 잦은 지렴이나 방광염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증상 중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만약 두세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나 하얀 쌀밥 위주의 식단이 첫 장에는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뀝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액상과 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친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탁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신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보세요. 식이섬유가 장에 막을 형성하여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아주 쉽지만 강력한 방법이죠. 선생님들께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식후 30분 뒤에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15분만 걸어도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쑥쑥 빨아들여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당뇨 위험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틈틈이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통해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은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곧 첫 장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많은 분이 당뇨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는 두려움에 치료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초기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 혈당을 안정시키고 습관을 고치면 나중에는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하시는 선택이 10년 뒤 선생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액상과 당이 가득한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노력이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도 피곤한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를 가족분들과도 공유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딱 10분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겠다고 스스로 약속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선생님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정복당하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뇨 환자도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관리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당뇨병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관리 비법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증상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처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참는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정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선생님의 주방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 쌀밥과 밀가루는 입에는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폭탄과 같습니다. 쌀밥에 귀리나 보리, 그리고 콩을 섞어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는 효자식품입니다. 밥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 비결입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반찬과 쌈 채소는 선생님의 장 건강은 물론 혈당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아주고 당의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과일 주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자체는 몸에 좋지만 즙을 내어 마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과당만 남게 됩니다. 과일은 되도록 생과일 그대로 껍질째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삼겹살보다는 수육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특히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생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간식은 절대 안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나 빵 대신 볶은 병아리콩이나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당 안정을 돕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혈액 속에 당분이 가득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식후 15분의 산책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습관입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초기인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나 수영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운동 시간은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때 근육을 사용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선생님,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일자로 펴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훌륭한 혈당 관리 운동이 됩니다. 생활 속의 작은 움직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2층만 올라가거나 텔레비전을 보실 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몰아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정성입니다. 혈당 수치를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선생님의 건강 일기장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고 어떤 습관이 혈당을 올리는지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술과 담배는 혈당 관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의 당 생산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담배의 니코틴은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몸을 위해 이제는 조금씩 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끔은 달콤한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마음이 힘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정도로 마음을 달래주세요. 너무 엄격한 절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불러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는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혈당을 계속 높게 유지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오늘 저녁엔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 함께 걷자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도 두터워집니다. 선생님 혹시 발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당뇨 환자에게 다른 제2의 심장만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매일 저녁 발을 씻으며 상처나 굳은 살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신발은 발을 꽉 조이지 않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양말은 항상 면 소재를 착용하여 발을 쾌적하게 유지하십시오. 발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저 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연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뇨 초기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휴식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노력을 우리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정 식품 하나가 당뇨를 씻은 듯이 낫게 해준다는 가머니설은 위험합니다. 정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올바른 의학 정보를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께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도 피고했던 어제의 나를 뒤로하고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할 선생님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가벼운 몸으로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곧 선생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건강을 되찾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정성껏 자료를 준비합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곧 저희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따글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짧게 요약해 볼까요? 갈증과 잦은 소변, 그리고 식후 졸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 15분의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선생님의 혈관을 맑게 하고 무병장수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바로 시원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며 건강한 변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응원합니다. 주변에 피로를 호소하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법이죠.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사랑하고 관리하라는 인생의 귀한 경고 등으로 여기시면 어떨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오직 선생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눈빛에서
건강해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저도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생님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건강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고 정성 어린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